영감을 받고 지목하고 뻔한 가사를 써봐도 이만 말래 가르쳐고 내 마음도 차고 너를 향해 가는데 제일 맘에 들고 싶고 그렇게 말하지마 제발 그걸 욕하지 마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걸 지켜줄 뿐이야 저도 걸어오진 내 맘 걸어버리는 내맘 한숨만 땅이 꺼지고 쉬죠 네가 없이 전화로 좀 못 살 것 같아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난 무대에 난 없잖아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 하루하루 무뎌져가네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이 12월 브이로그였으니까 지금이 2월 말이니까 한 2달 정도? 회사 일 말고는 거의 쉬면서 보낸 것 같은데 한동안 잘 쉬었더니 뭔가를 새롭게 해보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인스타 스토리를 진짜 많이 올리는 편이었는데 지금 2월달 내내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저는 항상 디폴트가 약간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밖으로 발산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올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올리는 게 습관이 돼서 딱히 막 스토리를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신기했어요. 작년 10월, 11월 이때쯤에 회사에서 새로운 컨텐츠 기획한다고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게 잠깐 유예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때는 혼자서 기획을 해야 되는 느낌이었다면 그래도 지금은 같이 해나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때만큼의 스트레스는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어쩔 수 없이 받은 것 같아요. 잘 하고 싶고 잘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마 당분간 계속 스트레스를 그런 결의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동안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 다운되는 에너지였다가 다시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새로 기획한 영상 샘플도 어느 정도 끝내놔가지고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 전 직장 동료분들 만나고 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저희 전 직장 대표가 진짜 레전드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썰이 진짜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썰 풀고 웃고 진짜 많이 웃고 재밌게 만나고 와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벌써 2월 말인데 또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오후 1시 반 정도 됐나? 누워서 계속 유튜브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일 바쁠 거니까 오늘은 집에서 완전 푹 쉴 거예요. 너무 행복해.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자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지금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거든요. 오전에 강의를 들으러 가야 돼서 평일에 회사 가는 것보다 지금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동산 투자 강의, 경매 쪽 강의를 들으러 가고 또 점심때는 호스트분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먹는 그런 소셜링이 있어요. 한동안 되게 안일하게 지냈어서 자기계발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이런 강의를 신청을 해봤어요. 부디 유익하기를.
외출을 다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켜봤고요. 제가 썸네일에 막 연애, 결혼 이런 얘기를 사실 왜 썼냐면 제 영상이 너무 어그로를 끌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사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포인트를 잡아야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밖에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만두를 사왔거든요.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원래 제가 만두 2판 정도는 먹는데 오늘 그렇게 배가 안 고파가지고 갈비 고기 만두예요. 간단하게 먹으면서 근황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경매 강의를 듣고 왔는데 예전부터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항상 직업이 불안정해서 수익이 들쑥날쑥했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항상 시드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만 있었는데 물론 그 와중에도 주식이랑 코인을 좀 공격적으로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확실히 최근 들어서 좀 고정적인 수익이 생기다 보니 타지 생활을 하고 있고 자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돈이 모이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주식은 사실 시드가 적어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시드가 없으면 진짜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속도대로라면 조금만 더 모으면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겠다. 당장은 못하지만 그래도 미리 공부를 좀 해놓으면 어떨까 해서 강의를 들으러 갔다 왔습니다. 완전 식었어. 근데 맛있어. 간장을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간이 딱 좋아가지고 제가 요새 치과 치료를 다니고 있어서 한동안 계속 여기로 못 씹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끝나요, 치료가. 요새는 그나마 잘 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치과를 절대 미루면 안 돼요. 저 좀 미루다가 늦게 간 거여가지고 제대로 업보빔 맞았거든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진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꼭 스케일링 받으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하필 또 제일 안쪽에 있는 어금니가 충치가 발견돼가지고 치료하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고 돈도 진짜 많이 깨졌어요. 와, 술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술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그래서 경매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뭔가 제대로 들은 게 처음이었는데 원데이 클래스여서 막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건 아니지만 되게 자극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강사분이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분이었는데 주식이랑 부동산을 시작한 지 이제 5년? 근데 5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을 하시고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이 실거주하는 거 빼고 8채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극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진 시간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현장에 간 거거든요. 그 현장만이 주는 자극이 있기 때문에 다녀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제가 사실 부동산 공부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간 거보다는 좀 새로운 배움이 필요했어요. 한동안 고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미국 주식이랑 경매를 병행해서 하시는데 왜 병행해서 하시는지 이유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와닿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막 투자 쪽에 공부를 할 때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했다가 부동산 했다가 이러는 게 안 좋다. 자기한테 맞는 걸 하나 정해서 하나만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 또 왜 병행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을 일단 이미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첨가해서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썸네일이 어그로긴 하지만 연애, 결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올해 나이로 32살이 됐거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딱 32살이 되니까 갑자기 이 나이의 무게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엄청 나이 든 사람 같고 막 조급해지고 제 주변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또 많아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혼을 이미 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거를 꼭 해야겠다.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진짜 이게 주변에서 워낙 많이들 하니까 갑자기 조급해지고 그리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변에서 많이 해서 조급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나이라는 이 숫자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더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오늘 남자친구를 사귀어요? 1년을 만나면 33살이죠? 결혼 준비를 1년을 한다 치면 34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확 와닿고 또 여자들은 가임기가 있잖아요. 당장에는 아기를 가질 생각이 정말 1도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아, 빨리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진짜 갈수록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지고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두 달 정도 동안 제가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또 내려놨거든요. 최근에 막 내가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되게 조급했는데 노력을 하고 또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런 거죠. 연초에 신점을 봤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6년 안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다 할 거다. 근데 그 결혼할 사람을 올해 여름 지나서 만날 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여름이면 아직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라면 내가 여름에 돼야 만날 사람을 사실 지금 땡겨서 만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때가 되어서 일어날 일은 그걸 내가 2년을 앞당길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또 깨달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운동을 한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나의 컨트롤에서 가능한 일이잖아요. 책을 10장 볼 거를 오늘 20장 보고 이런 식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운동을 진짜 내가 막 단기간에 빡세게 하면 뭐 몸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사람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한들 딱 만나야 될 때가 오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또 깨닫고 막 엄청 열심히 만나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또 내려놓고 지금은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보다는 또 결국에는 내 할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그 신점 봤을 때 올해 소개팅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거를 가리지 말고 다 만나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제가 생전 소개팅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2월달인데 벌써 소개팅이 몇 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게 또 취소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소개팅이 갑자기 들어와서 제가 받겠다고 했는데 그 상대방 남자분이 그 사이에 다른 썸녀가 생겼다든지 소개팅 들어와서 받겠다고 했는데 그 남자분이 알고 보니까 성씨가 저랑 똑같아가지고 그 민씨는 희귀성씨거든요. 물론 동성동본이 폐지되긴 했지만 괜히 만약에 그분이랑 결혼까지 간다 해도 뭔가 찜찜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소개팅이 진짜 들어오면 엎어지고 하다가 최근에 한번 성사가 돼가지고 한번 소개팅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잘 되지 않았고 제가 지금 연애를 제대로 안 한 지 거의 이제 6년 차 됐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아주 많은데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만큼 진짜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좋은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었는데 어쨌든 제가 헤어짐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그게 상대한테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상처를 줬던 만큼 20대 후반부에 다 돌려받은 것 같아요. 그 20대 전반부에 만났던 좋은 사람, 저를 엄청 좋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때는 귀한 줄을 사실 몰랐던 거죠.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아 그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후반부에 진짜 별의 별 사람을 제가 스쳐가면서 그때만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진짜 없구나를 너무 느낀 거예요. 갑자기 술이 땡기네요. 아 뭔가 내가 상처 준 만큼 다 지금 돌려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진짜 느낀 게 최근 들어서 제가 막 사랑에 계속 실패를 하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 누가 이상형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진짜 확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에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은 거구나. 아무리 외모가 내 이상형이어도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이해를 못하면 헤어지는구나. 그거를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결국 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고 계속 대화하고 싶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까다롭나? 눈이 너무 높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눈이 높다기보다는 원하는 바가 좀 확고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가 통한다는 그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저는 막 사실 상대방에게 재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직업, 조건, 학벌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화 코드 맞는 사람을 찾기가 진짜 너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아무나 만날 수는 없으니. 그래서 그냥 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몇 년 뒤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보려고요. 사실 요즘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지난 사랑에 대한 감정의 잔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됐고 좀 무의 상태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진 않으려고요. 전에는 막 회사 일도 잘하고 싶고 내 것도 잘하고 싶고 뭔가 다 잘해야 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노선 정리를 해가지고 회사 일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제 거는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진짜 뭔가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나이가 너무 든 것 같고 막 어딜 가서도 나이를 말하기가 머쓱하고 또 제가 막 엄청 성숙한 외모가 아니어서 어딜 가도 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마냥 좋았어요. 이제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게 제가 최근에도 어딜 가면 뭐 27살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제 실제 나이랑 이제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27살이 아닌데 그렇게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원래 나이를 말하기가 더 머쓱해지고 뭐 어쩌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고 내가 그만치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받아들이고 건강 잘 챙기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밖에 답이 없다. 얘기를 너무 오래 했고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근황 토크 하니까 좋네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25년으로 바뀐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정줄 똑바로 잡고 남은 시간들도 잘 지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고통과 인내와 이런 시간을 맞으시더라도 또 그 고비를 넘기면 아 이게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뭐 마냥 힘들기만 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네 인생 힘들어도 또 이겨내보고 또 지나가보고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저 먹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